하나 둘 셋 넷. 오 쏘리. 하나 둘 셋 넷. 예, 나 목소리 나오니 좀 봐주실래요?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아이고. 좋아. 자, 그다음. 자, 우선 여기 요거 칠판 잘리는 것만 봐줄래? 요거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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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거 나와요? 요거 나와요? 오케이. 그 다음 요거 나와요? 요거? 안 나와요? 오케이. 됐다. 아유, 반갑습니다. 그래, 저기 뭐 어디 갔다 온 거는 재미있었어요? 아니요. 왜요? 가서 좀 즐거운 시간도 갖고 오고 그러지 왜? 너무 즐거웠어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너무 즐겁고 집에서 무려 5시간 동안 유튜브랑 게임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거 내가 그 유튜브로 강의 올려놓은 거 봤죠? 아니, 다 봤냐는 뜻은 아니고요. 올라간 거 봤죠? 예? 올라간 거 봤죠? 그거 다 보셔야 돼요, 그죠? 그게 10장의 뒷부분인데 그게 한 일주일치 정도 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이번에 그거 그 차수가 많지가 않아서 실강으로 다 대체가 안 돼가지고 다른 것들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그런 것들을 빼지지 말고 다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이제 힘들겠지만 뭐 어쩔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뭐부터 할 거냐면 11장 용액을 할 건데 당장 뭐냐면은 교재는 필요는 없어요. 지금 복사하고 있는데 나중에 드릴 건데 우선 쭉 따라서 필기하시면 돼요, 그렇죠? 필기하고 내용 따라가시고 나중에 뭐냐면 교재 드릴게요. 그리고 인터넷에 또 우리 카톡방에 교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필기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자, 용액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 촬영하면서 여기 저 이상 있는지 한 번씩 봐줘야겠죠? 뭐 끊어지나 뭐 그런 거 한번 봐줘. 자, 용액이라고 하고 원래 말은 뭐예요? 용액을 원래 뭐라고 해요? 영어로 솔루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용액 이게 뭐냐 이걸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이 용액과 관련된 기본 개념 이건 이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용액이 뭐냐? 자, 용액에서는 요런 게 있어요. 얘는 용액이라고 하는 건 얘가 서로 다른 성분 얘들끼리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단일 상태가 된 것을 그걸 용액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것끼리 섞여 있는데 그게 상태가 하나가 된 거. 그럼 상태가 하나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금물. 자, 소금물은 뭐하고 뭐를 섞어 놓은 거예요?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거죠. 그럼 소금하고 물하고 섞어 놓은 그 상황을 딱 보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예를 들면은 돌멩이 물 뭐 이런 말 안 쓰는데 만약에 이런 게 있다고 치자. 그럼 그거는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뚜시 하고 이렇게 돌멩이가 이제 들어있는 거, 이런 걸 얘기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때 누구를 용액이라고 하고 누구는 용액이 아니라고 보통 그래요? 바로 이쪽이 바로 이제 용액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왜 쟤는 용액이라고 하고 왜 얘는 용액이 아니냐고요? 어떻게 구분한다? 자, 뭐냐면 얘는 소금이가 섞여 있건 뭐가 섞여 있건 간에 전체적으로 그냥 내 눈에 한 가지 액체로 보이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보이냐면 한 가지 액체와 한 가지 고체가 동시에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단일상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때 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이거는 물은 액체고 돌은 고체잖아요. 그럼 물과 고체 사이를 가르는 자, 뭐가 나타날 수 있냐면 이런 걸 상경계라고 하죠. 이 상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얘가 단일 상태가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 No 상경계. 상경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구분이 되는 경계면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용액이라고 한다. 용액과 용액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상경계가 있냐 없냐로 용액을 구분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 용액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 첫 번째 용매. 자, 용매를 영어로 솔벤트. 자, 솔벤트 용매의 뜻은 뭐죠? 뭐 녹인다 안 녹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이제 중학생 때 표현이고요. 물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면 용매는 자, 용액이라고 하는 건 단일 성분이에요, 여러 성분이 섞인 거예요? 여러 성분이 섞인 겁니다. 그냥 단일 성분이면 순물질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액은 순물질이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건데 그때 용매는 여러 성분 중 바로 몰 분율이 가장 큰 것을 그걸 용매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어떤 표현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냐면 몰 분율. 몰 분율 영어로 뭐라고요? 몰 분율 영어로. 이 몰 분율 영어로 뭐라 그래? 좋아. 바로 몰 프랙션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몰 프랙션. 그리고 이 몰 분율이 가장 큰 요놈, 여러 성분율 몰 분율이 가장 큰 얘가 용매라고 하는데 그리고 몰 분율이 여러분 뭔지는 알죠? 배운 적 있죠? 여러 성분이 있으면 전체 몰수분에 해당 그 녀석의 몰수비율을 몰 분율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몰 분율의 조금 이따 얘기를 해보고 그럼 이제 이게 용매라면 용질이라고 하는 성분이 용액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용질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얘는 솔루트라고 합니다. 그럼 용질의 정의는 뭘까요? 용질의 정의는 바로 용매가 아닌 것을 용질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분 중에서 몰 분율이 제일 큰 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나머지 다가 그냥 용질이 된다. 무슨 말 알겠죠?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뭐 녹인다 안 녹인다 이런 표현은 이게 뭐냐면은 정의가 아니에요. 녹인다 녹이지 않는다 그게 아니고 녹였건 안 녹였건 최종 상태에서 뭐 단일 상태 상경계가 없는 것을 용액이라고 할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때 몰 분율이 제일 큰 걸 용매, 몰 분율이 작은 걸 용질이라고 한다. 알겠죠? 네. 결국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얘기는 물리학적으로 용매와 용질은 의미가 있다 없다? 물리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냥 용매와 용질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몰 분율만 표현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용매하고 용질이 의미가 없는 표현이에요. 근데 다만 화학적으로는 항상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그 화학적인 실제 시스템을 그러니까 물리학적으로 개념을 완벽하게 잡으려면
용매와 용질의 말이 필요가 없는데 그냥 몰분율로만 표현을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세상에 있는 그 실제 시스템을 물리학적인 모델링으로 만드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 왜 어려운지는 곧 이제 말씀드릴 건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제 있는 시스템을 조금 간단하게 만든 좀 근사적 시스템이 필요하죠. 그럴 때 화학의 실용에서는 반드시 양이 아주 대부분인 성분과 아주 조금인 성분으로 분명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만 물리학적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개념적으로는 용매 용질이라는 개념이 필요가 없는데 그걸 모델링을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한 성분은 극도로 많아야 되고 한 성분은 극도로 적어서 전체적으로 얘를 묽은 용액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만 사실은 물리적인 실용적 모델링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매 용질이라는 표현이 항상 나오는 거죠. 용매와 용질을 구분할 수 없는 정도의 용액은 물리학적인 모델링이 불가능합니다. 노벨상 100개 받아도 불가능합니다. 그 정도로 어려운 시스템이 용액입니다. 용액 연구하다 많이 자살했어요. 학자들이. 우울증 빠져서 많이 자살했어요. 그 정도로 연구하기 가장 어려운 주제고 아마 인간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과학적 주제가 뭐라고 하냐면 용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장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용액에 대한 정복이 완벽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 시스템도 완벽한 연구가 아직은 힘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물에 소금 탔잖아. 근데 이 소금이 농도가 한 1%, 2%에서 10% 넘어가기 시작하잖아? 그럼 물리학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소금물만 해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다양하게 섞여 있는 생물학 시스템은 그건 넘사벽인 거지. 지금 수준으로서. 알겠죠? 하여튼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과학 기술이 아주 발전한 것 같지만 이런 거 하나도 온전하게 밝혀내는 모델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용액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물이 100도씨에 끓는 건 알고 있죠. 너무 당연해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100도씨에 물이 끓는다. 당연하잖아요. 그럼 100도씨에서 물이 끓는 것을 물리학적인 모델링으로 설명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이 100도씨에서 팍 끓어오르는 거. 그걸 물리학적인 노벨링을 최초로 잡은 게 2008년인가 그래요. 인류 역사, 문명 역사가 5000년인데 물이 끓는 모델링을 물리학적으로 잡아놓은 게 그게 2008년에 최초로 성공한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업적으로 이제 그 뭐냐면은 네이버 말고 네이처 알겠죠? 네이처 네이버 안 돼요. 네이버는 학술론 완전 꽝이에요, 그렇죠? 네, 정보 검색과 학술론은 꽝이에요. 네. 그거 알죠? 네, 이게 네이버 밴드인데. 자 어찌됐건 네이버는 뭐 연예 기사 검색할 때 좋죠. 네, 뭐 누구랑 이혼했다느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누구랑 뭐 열애설 났다 이런 거는 네이버가 잘 찾아줍니다. 네이버 짱 자, 그래서 하여튼 학술 논문은 구글로 찾아야 돼요, 그렇죠? 뒤지시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 내용이 하여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처 2008년에 첫 그 논문이 나고 그리고 그 논문 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일본 여자 물리학자예요. 여자 물리학자가 일본 여자인데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2008년에 성공을 했죠.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정도로 어려운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용액은 용매와 용질로 보통 구분을 한다. 자, 그다음 종류. 첫 번째 1. 용액 중에는 기체 용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한자말로 번역을 한 걸 보면 용액이라고 번역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런데 액이라는 한자말을 우리가 평소에 쓰기 때문에 이 말을 딱 보면 얘가 액체인가? 뭐 이렇게 한국 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번역이 저렇기 때문에. 근데 원래 말은 솔루션이에요. 그럼 이 말에 리퀴드라는 말이 들어있냐는 거죠.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알겠어요? 용액은 상태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상태가 한 가지냐 여러 가지냐로 구분하는 거지 그 상태가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태가 여러 가지면 용액이 아닌 거고요. 상태가 한 가지인 걸 그냥 용액이라고 한다고요. 혼합물 중에. 알겠죠? 그러면은 상태 중에 기체 타입의 상태가 있잖아요.
그러면 기체 용액이다. 대표적으로 누굴 얘기하는 거겠어요? 공기요. 자, 공기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누구죠? 질소죠. 그럼 걔가 공기에서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용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공기라고 하는 여기서 질소 분자와 산소 분자가 구분돼 보여요? 똑같이 구분 안 돼 보여요? 구분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용액이란 거예요. 알겠어요? 한 가지 상태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용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알겠죠? 그리고 고체 용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체 용액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합금? 그렇지. 합금. 합금을 영어로? 얼로이. 아시겠죠? 얼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합금 중에서 여러분도 알만한 아주 유명한 합금이 뭐가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엄청 많이 쓰는 거. 바로 전문 용어로 스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댕. 여러분 스댕이란 말 들어봤어요? 스댕? 스댕. 그렇지. 이 스댕이 이제 원래 표현은 스테인리스 스틸인데 녹이 안 쓰는 철인 거죠, 알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해요, 잘 못해요? 발음을 잘 못해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해서 이런 게 발음이 안 돼. 그리고 스테인리스 스틸,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의 우월함 한번 느껴봅시다. 그렇죠? 자, 스테인리스 스틸 시작. 그렇지. 근데 이게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게 때려 죽여도 안 돼요. 때려 죽여도 안 돼요. 일본 사람 발음 진짜 못하거든요. 네. 근데 또 되게 재밌는 얘기 있었는데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라고 알아요? 관동 대지진? 지금 일본 올림픽 하고 있는 거 알아요? 네. 올림픽 할 수밖에 없어요. 왜죠? 돈 벌어. 지금 일본 올림픽은 돈을 못 벌어요. 왜죠? 무관중이어요. 무관중이어서 돈을 못 벌어요.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올림픽을 안 하면 올림픽을 취소한 쪽에서 위약금을 내야 돼요. 네, 그 위약금이 한 20조쯤 돼요. 그러면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는 건 두 군데에서 취소할 수 있는데 하나는 IOC, 올림픽위원회 취소할 수 있고요. 그럼 IOC가 20조를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도쿄 당국, 도쿄 도지사가 취소할 수 있어야겠어요? 그럼 거기서 20조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뭔지 알겠죠? 폭탄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나 안 해 이러다가 이제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그런데 이제 일본 올림픽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선수촌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가입했어요, 안 가입했어요? 당연히 가입죠. 하긴 한다니까요. 관중이 없어서 그렇지. 다 가서 지금 일본 선수에 가 있어요. 근데 그 올림픽 선수는 그 앞에서 일본 혐한 세력들이 시위하고 있는 거 알아요? 조센징 물러나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부터 오늘 계속 하고 있어요. 예? 왜냐면 일본 올림픽이 지금 제대로 개최가 안 되죠. 그럼 이거는 어찌 보면 누구의 책임이에요? 일본 정부의 책임이죠. 왜냐면 정부라고 하는 건 그런 욕바지 하라고 뭐 어느 나라만 정부를 뽑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를 뽑는 이유는 그냥 비하나도 정부 탓,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경제 나빠도 정부 탓, 그냥 욕바지 하라고 정부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 있는 거 행정부, 대통령이 뭐가 다 욕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라고 뽑는 거야. 뽑아 놓은 다음에 월급도 좀 주고 욕 먹으세요. 이렇게 하고 뽑는 거야, 그냥. 근데 일본 정치권은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그 모든 책임을 외부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은 항상 그 책임을 항상 우리에게 돌리죠. 그러니까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시선을.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알아요? 이 관동 대지진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이때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막 이재민이 수십만 명씩 죽었거든요. 그럼 이 관동 대지진이 난 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냥 정부 책임이라니까요. 모든 홍수나면 누구 책임이에요? 홍수나면 정부 책임이에요. 무슨 말 하겠어요? 눈 많이 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아 정부 책임이 그러라고 뽑는 거라니까요. 무슨 말이야? 그건 우리나라고 어느 나라나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정부는 그런 일이 실사 벌어진다고 하도 자 욕을 안 먹을 수는 없고 욕을 많이 먹는 게 좋겠어요? 욕을 덜 먹는 게 좋겠어요? 욕을 덜 먹으려고 그 이후에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라고 우리가 뽑는 거라니까. 국회의원도 뽑고 대통령 뽑고 알겠죠? 정치인은 욕 먹는 비용으로 이게 월급을 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관동대지는 누구 책임이야? 아 일본 정부 책임이지. 근데 일본 애들은 그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일본 이 자민당 정부에서 일본의 또라이 젊은 애들을 매수를 해가지고 걔네들한테 돈 준 다음에 조선 사람들이 저기 이제 우물에 독약 풀어서 희생자가 더 늘었다 이런 식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 그 이상한 야쿠자 이런 애들이 자경단을 만들어서 그 관동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람들을 학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학살했냐면 총으로 쏴 죽이거나 뭐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요. 때려 죽였어요. 때려서 죽인 사람만 한 10,000명 정도가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때 얼굴로만 보면 한국 사람인지 니쁜 놈인지 알 거 뭐야 모르죠. 그래서 일본 애들이 그거 어떻게 파악했어요? 일단 똑같이 일본식 옷 입고 있으면 이게 한국 사람인지 뭐 일본인지 알 게 뭐예요?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어떻게 구분했냐면요. 일본어에 특별한 어떤 단어들이 있어요. 그걸 발음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하면 니폰진이고 그걸 제대로 발음 못하면 조센징인 거야. 그 발음 딱 시킨 다음에 너 안 되네? 조센징이네? 졸업해 주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단어는 동경과 오사카 사람들 정도만 되는 발음이고 일본의 많은 사투리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시골. 사람들은 그 발음이 또 안 돼. 그때 맞아 죽은 일본 사람들도 한 수천 명 돼. 너무 웃긴 게 이것도 발음이 안 되는 애들이 누굴 발음을 시켜서 골라낸다는 얘기야. 하여튼 알겠죠? 갑자기 스댕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군요. 여하튼 자 그러면 요즘 스댕은 뭐하고 뭐를 섞어 놓은 거예요? 얘는 철하고 크롬, 망간 이런 것들을 섞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철이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바로 용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망간 크롬은 나중에 전기화학 할 때 살짝 말씀을 드릴 텐데 망간하고 크롬은 철보다 이게 산화 반응 산화성이 조금 더 높거든요. 산화가 더 잘 돼요. 그래서 철에다가 망간 크롬을 살짝 섞어 놓으면 얘네들이 이 철땡이 표면에 살짝 섞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이 살짝 산화가 되면서 망간하고 크롬이 이런 식으로 산소가 더해져서 산화크롬 산화망간이 되는 거야. 뭐 몇 대 몇으로 하겠어요? 그럼 산화크롬 산화망간은 강도가 딱딱해. 산화철은 강도가 딱딱해 부슬부슬 부서져. 부슬부슬 부서지는데 산화크롬 산화망간은 딱딱해. 그럼 걔네들이 표면에 살짝 끼면서 살짝 코팅이 되면서 산소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이제 개발된 게 스댕 알겠죠? 뭐 요건 나중에 전기화학 할 때 좀 하도록 하고. 여하튼 스댕 같은 걸 봤을 때 뭐 이런 게 스댕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오늘은 좀 망간이 도드라져 보이는데 왜 이런 일 있어 없어요? 그럼 없잖아요. 그럼 없잖아. 얘도 뭐다? 용액이다. 알겠죠? 자 하지만 이 기체 용액은 기체 용액 맞지만 이 기체 용액은 이미 기체적 관점에서 얘네들은 연구가 완결되어 있어요. 물리학과 화학의 많은 주제 중 가장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체예요. 거의 완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누구도 기체 따위 연구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의 완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섞여 있건 아니건 그냥 기체적 관점에서 얘를 해석하면 충분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고체 용액 역시 용액이라기보다는 고체적 관점의 연구가 이미 충분히 진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단일 성분의 고체건 뭐가 잔뜩 섞여 있는 혼합물 타입의 고체건 고체라는 시뮬레이션 상에서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용액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용액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그 복잡한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다? 액체 용액이다. 그래서 이 액체 용액이 뭐 용액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용액이라고 하면 무슨 용액? 액체 용액을 뜻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액체 용액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농도. 자, 농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영어 표현으로는 뭐예요? concentration이라고 하거든요. 자, 용액 뭐 배워본 적이 있나요? 배운 적이 뭐 글쎄요. 여러분 정식 교과 과정으로는 배운 적이 없고 중학교 때 농도란 말은 안 쓰죠. 퍼센트 농도 정도 나오죠. 농도. 그리고 그 수능 교과 과정 중에서 화학 1에서도 또 농도를 배우질 않아요. 화학 1에서. 그 화학 2에서만 농도를 배우는데 희한하게도 수능 화학 1 기출을 살피면 농도라는 말은 안 나오고요. 농도의 개념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농도의 개념은 문제 속에 다 녹아 있는데 농도란 말이 안 나와. 농도란 말을 딱 들어가면 그건 화학도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화학 1 교과 과정에서는 농도가 볼드모트 같은 거야. 있는 건 다 아는데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돼. 뭐 그런 거지. 하여튼 그래. 알겠죠? 그래. 그렇지. 우리 맨 앞에 앉아 있는 오빠? 우리 오빠 이름이? 교수요? 교주요? 도준. 도준. 도춘이. 그래, 도춘이. 그래, 도춘이 맞다. 도춘이 볼드모트 알아요? 네. 해리포터 알아요? 도춘이 그러고 보니 헤르미온느 닮았는데요? 잠깐 봅시다. 자, 첫 번째 1. 자, 농도 몇 가지 있는데 지금은 살짝 언급만 좀 하도록 하고. 쟤 누구예요? 그래? 오빠 괜찮아요? 뭐 우리 오빠 이름이? 광원이 언니? 광원이. 뭔 소리야? 광원이? 라이트 소스? 그래요? 라이트 소스 오빠. 그래, 힘내주세요. 알겠죠? 그래. 잘 찍히고 있죠? 오케이. 자, 첫 번째. 여기서는 그냥 맛배기만 볼게요. 자, 중학교 때 배운 거. 퍼센트 농도. 자, 퍼센트 농도가 뭐예요? 뭐예요? 그래요? 퍼센트 농도는 바로 용액질량 분의 용질질량 요 비를 퍼센트 농도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편의상 곱하기 100 해가지고 퍼센트로 바꾼 것. 이것을 뭐 퍼센트 농도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거니까. 근데 이 퍼센트 농도는 학술적 측면에서는 완전 쓰잘데기 없어요. 왜냐하면 퍼센트 농도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리학적 계산을 어떻게 적용할 게 없어요.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개념이 이러하고 이것을 나중에 이제 몰 농도나 몰랄 농도로 변환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연습 문제들은 많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 몇 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퍼센트 농도에서 몇 개 이제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ppm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ppm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파트 퍼 밀리옹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파트 퍼 밀리옹 이게 뭔 뜻이냐면 정확하게 그냥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의 마이너스 6승. 이걸 ppm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100만이 10의 6승이죠. 그러면 100만 분의 하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0의 6승, 100만을 역수 취한 걸 pp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퍼센트 논, 그러니까 이제 100%를 빼버리고 질량 대 질량 대 비율을 구했는데 그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 나오더라. 그럼 그만큼을 ppm이라고 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pp 뭐가 있어요? b도 있죠? 얘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때 이 b는 뭐 줄임말이야? 얘도 똑같이 파트 4까지는 똑같은데 b는 뭐야? 빌리언. 빌리언 우리말로 10억. 아시겠죠? 10억.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100만 분의 1을 ppm, 10억 분의 1을 ppb. 아시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문제들이 뭐 수능 같은 데 나오니까 뭐 이런 거 알아두세요 그냥.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지. 전체 용액이 100g이야. 100g. 그런데 어떤 용질이 0.01mg 들어있어.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전체 용액이 100g인데 어떤 미세, 예를 들면 중금속이 0.01mg 들어있다. 그럼 여기서 잘 보시면은 단위가 그램 나가리 되죠? 그럼 얘 계산하시면 자,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0.01 밀리의 뜻은 뭐예요? 10의 마이너스 3승 100으로 또 나눴죠? 10의 마이너스 2승 이게 그냥 이놈의 답이에요. 계산은 답이에요. 그럼 얘 계산하면 뭐가 나오냐면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뭐지? 7승이지 7승.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0.1 ppm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10의 마이너스 6승까지를 ppm으로 그냥 바꾸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량비 계산에서 그냥 그 비율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면 ppm, 10의 마이너스 9승이면 ppm 뭐 이런 정도는 알아두시라.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준다. 준다. 어디를 지울까? 자, 이 농도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몰 분율입니다. 몰 분율 아까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몰 프랙션이라고 한다고 했죠. 보이죠? 그러면 저 몰 프랙션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A가 NA 몰, B가 NB 몰 섞여 있을 때 A의 몰 분율은 뭐 이런 게 뭐 간단한 퀴즈로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어떻게 답하는 거예요? 바로 뭐 알만한 사람 알 거예요. 몰 분율을 보통 이렇게 X로 많이 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잡았어. 오, 도춘아 대단하죠. 그래. 그럼 얘는 어떻게? 바로 NA 더하기 NB over NA. 아시겠죠?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뭐 특별히 어려워요. 그냥 고만고만해요. 고만고만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되는 게 몰 분율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XB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XB는 어떻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얘는 1 빼기 XA 이러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 들어보세요. 첫 번째 1. 몰 분율은 수학적 관점에서 보면 뭐죠? 이걸 화학자니까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을 수학자에게 얘기하고 수학자에게 이 표현을 보게 하면 수학자는 뭐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야 이게? 가속도요? 수학자가 이게 보죠. 뭐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수학자 입장에서 뭐야 이거? 확률. 바로 그 대상의 존재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이지 않는 보자기에 빨간 공 3개, 파란 공 2개 넣었을 때 빨간 공 뽑을 확률 5분의 3 무슨 말 나겠어요? 그거 뭐 달라요?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다니까. 무슨 말 나겠죠? 네. 그래서 왜 옛날에 그 저번 학기 때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 기억나요? 아이 참. 어쨌건 자 불확정성 원리 기억나요? 자 기억이 나야 되는데 그게 하이젠베르그는 불확정성이라고 했는데 그 통계학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이젠베르그가 얘기했던 그 언설튼티를 수학자, 통계학자들은 뭐네 이거 아니면 뭐예요? 표준편차라고 그랬잖아요. 표준편차. 그런 것처럼 동일한 대상을 학문 분야에서 관습에 따라 달리 부를 수 있다고요. 알겠죠? 화학자는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걸 수학자는 존재 확률. 근데 이 존재 확률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 몰 분율이 존재 확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몰 분율은 모든 농도의 조상입니다. 모든 농도의 조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화학에서 사용하는 농도만 해도 뭐 몰농도, 몰랄농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농도 표현이 사실은 독립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몰 분율을 쓰다가 그 몰 분율을 약간 편리하게 파생시킨 것들이 우리가 몰농도, 몰랄농도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태초에 농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몰농도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제나시스라고 있지? 제나시스가 뭐야? 차 이름이요? 네. 창세기요, 창세기. 창세기. 여기 이게 뭐 저기 이제 교회나 성당 다니는 사람. 그런데 차 이름이라고요? 당신 이름 뭐더라? 염예찬이요. 그래. 염예찬 염려돼요. 그거 뭐야? 네? 제나시스 그 성경을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안 펼쳐본 지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요. 진짜로요? 아우 정말 참나. 하여튼 그렇다. 예. 그래서 예. 거기 보면 그 창세기라고 보면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그 우주와 지구를 탄생시킨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뭐 만들고 화요일에 뭐 만들고 뭐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만약에 농도를 탄생시켰다면 그건 바로 몰분율이다. 당연히 성경엔 안 나와요,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난다. 하여튼 성경 읽고 그래요, 그렇죠? 네, 하여튼 그렇다. 그리고 여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요, 성경에 대한 공부는 해보는 게 좋아요. 그와 동시에 코란에 대한 공부도 해보는 게 좋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화엄경 같은 불교 경전도 공부를 해보는 게 좋아요. 무슨 말 알겠죠? 네. 그게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을 확 넓혀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여튼 알겠죠?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얘기해 준 적 있나? 서울대 물리학과에 전 세계적인 불교학자 있는 거 알아요? 그 얘기 해줬죠. 그 교수님인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 서울대 물리학과에 어떤 교수님인데 그분이 전 세계적인 불교학자예요. 어떤 논문으로? 원효대사 알죠? 원효대사는요 전 세계적인 승려예요. 원효대사는 그냥 뭐 해골 바가지물 먹었나봐. 뭐 알았어요? 공주랑 결혼했다고 좋겠다. 뭐 이런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고요. 원효대사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몇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중에 하나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알겠어요? 월클이에요. 원효대사는 그쪽이 월클이에요. 알겠어요? 정말이에요. 그냥 땡중 아니야? 이랬는데 땡중이지. 중은 중인데 그렇게 단순히 치부할 만한 인간이 아니고 그냥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몇 안 나올 천재 중에 하나인데 그게 하필 약소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별로 평가를 안 할 뿐인 거지. 어마어마한 인간이야. 알겠어요? 불교계에서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원효대사가 했던 그 이론이 불교의 정말 유명한 이론이 대승기신 신기론, 기신론이거든. 그 원효의 대승기신론에 대한 양자역학적 해석. 양자역학적 해석. 좀 잘못 들은 것 같죠? 그 양자역학적 해석과 관련된 논문으로
전 세계적 불교학자인 교수님이 저기 물리학과에 계세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람이 공부를 막 하다 보면 이런 얘기 못 들었어요? 뭐냐면 수학과, 그러니까 물리학과 가면 수학 배우고 수학과 가면 철학 배운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정말로. 그만 그렇게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순간 재밌었는데 이게 그럼에도 이제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 뭐 이게 재밌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거 타 종교에 대한 조롱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다 좋나요? 아니면 모든 종교가 다 나쁜가요? 인간이 하는 것 중에 100% 좋거나 100% 나쁜 건 없어요. 기독교도요, 따지고 보면 진짜 똥 같은 거 엄청 많아요. 근데 이슬람교도요, 좋은 거 많아요, 없어요? 찾아보면 좋은 거 억수로 많아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종교를 놓고 거기서 막 까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냥 이래야 돼. 어떤 종교 안에 좋은 사람도 있고 개새끼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무슨 말 알겠죠? 사람의 문제인 거지 종교를 통으로 놓고 이렇게 막대게 이렇게 비난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종교의 허울을 쓰고 개새끼처럼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어디나 있어요, 어디나. 불교 없을 것 같아? 이슬람교 없을 것 같아? 기독교는 더 있어. 더 있다 이것도 좀 그렇지. 없을 것 같아? 다 있어, 다. 그거를 착각하면 안 된다,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박도사라고 있는데 박도사도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박도사가 이제 서울대 물리교 나보다 한 살 어리거든요. 내가 9학번이고 내가 박도사가 이제 96학번인데 이 사람은 이제 서울대 물리교육과를 나왔어요. 물리교육과. 물리교육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학원은 물리학과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인양관이 물리학과에서 이론 물리를 전공했어요. 이론 물리. 그럼 이론 물리를 했기 때문에 조금 약간 물리학과에서 마이너예요. 왜 이론 물리가 물리학과에서 마이너일까요? 돈이 안 돼서. 무슨 말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좀 그래갖고는 근데 내가 실력은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그래서 물리학적인 수준이 진짜 무지막지한 사람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수학 수준과 물리학 수준이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제 알바로 물리 중에 막 ICHO 물리 이런 거 그런 것만 그냥 일이 생기면은 한 번씩 수업하고 마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도인이에요. 도인이어가지고 이 도인이라는 얘기 무슨 말이냐면 때때로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참선 이게 수행하는 사람이에요. 도인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갖고는 이게 돌을 딱 닦다 보면 전생이 보인대. 그런 얘기들을 나한테 막 해줘. 그럼 나는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 그래서 그래서 박도사 와 정말 하면서 내가 막 물으면 이 박도사가 자기 돛 닦은 거 그리고 주변에 도인 얘기만 해줘. 되게 재밌어요. 그럼 이제 박도사가 어느 날 산에 굴에 들어가서 참 물리학적인 공부를 막 하다가 어느 순간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턱 참선하면 이 머릿속에서 왜 이렇게 찡 하면서 영상이 막 나오면서 거기서 막 전생도 보이고 막 그런다는 거여서 이야 박도사 대단해. 그래서 내가 그런데 이 박도사가 최근에는 곧 지구 멸망이 올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지구의 자연 환경이 망가져서 이 지구 멸망이 와도 이 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음식들을 채취해서 자연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에 대한 연구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박도사가 지금 좀 산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산에 나는 여러 가지 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먹고 테스트하는 중이에요. 이게 이런 건 먹을 수 있나 없나 했다가 이게 독버섯을 잘못 먹어갖고요. 그 독버섯은요 무조건 죽는 독버섯이에요. 그걸 잘못 먹은 거예요. 잘못 먹었는데 이게 도인이라고 했죠. 이게 수련을 많이 해서 체력이 엄청 좋아요. 엄청 근육량이 엄청 수련을 해서 근육량이 엄청 원체 엄청 건강하고 그리고 딱 이상을 느끼고 병원에 갔는데 그 버섯에 대한 경험이 있는 그 노련한 의사를 만나서 겨우 산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 지금 근데 거짓말 심각한 사람이야 이거. 그래갖고 막 마누라한테 엄청 혼나고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갖고 막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강경화 수치가 막 올라가고 막 있다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이 사람. 무슨 말 나겠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박도서가 해줬던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진짜 내가 깜짝 놀란 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에 내가 박도사한테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저기 박도사 그랬더니 네 정선생님 그거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그게 말입니다. 하면서 우리 도인들끼리 하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큰 변화가 생긴답니다. 하면서 우선 우리나라에 아주 슬픈 정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굉장히 슬픈 정치 지도자. 네. 그러다가 나라를 말아먹는 정치 지도자가 곧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다 북극성에서 환생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러는 거죠. 북극성이요? 그럼 거긴 어디 있는 건데요? 저 외계에 어떤 그 문명인들이 있는데 그 문명인들 중에 아주 고도로 발전된 문명인들 중에 거기서 살다가 이제 지구에 환생한 사람들이 이제 지구에서 대기업 총수나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렇게 대단한 데서 오시는 분들이면 다 여기서 되게 훌륭한 업적을 쌓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박도사가 거기 북극성 거기에도 개새끼는 있지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거기서도 좋은 애가 있고 나쁜 애가 있는데 좋은 애가 환생하면 여기서 좋은 일을 하는 거고 나쁜 애가 환생하면 나쁜 일을 한다는 거죠. 뭐가 굉장히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다음은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살리는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200년 동안 창창하게 뻗어나갈 것입니다. 라고 15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구나. 우리나라도 좋아지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요즘 와서 들으니까 너무 말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뭐 정치 얘기한다 그래서 더 얘기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박도사한테 그럼 박도사 그러면 종교가 뭐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해서 저도 교회 나가고 성가대도 합니다. 이런 거서 정말요? 박도사 정말 멋져. 뭐 이렇게 하여튼 무슨 말이야? 교회 나가신 분입니다. 알겠죠? 공부를 내 친구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 어린데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좋아하는 게 한 살 적은데도 친구처럼 지내는 사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무슨 말 알겠죠? 같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 막.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 하는 얘기를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진짜 진지하게 얘기한다니까. 완전 재밌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중 하나야. 하여튼 그렇다. 박도사. 하여튼 그래. 박도사.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면 이렇게 돼. 도준 알겠죠? 공부 많이 해라. 알겠죠? 예찬이 공부 많이 해라. 알겠죠? 그래. 하여튼 그렇다. 네. 자 보자. 네. 하여튼 그렇다.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몰분열 이게 개념적으로 아주 중요한 농도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몰 농도 이건 여러분들이 알 텐데 이게 영어로 뭘까요? 몰 농도 영어로가 뭐냐면 몰 레리티예요.
몰랄리티. 아시겠죠? 자, 정의는 뭐냐면 바로 용액 부피 분의 용질 몰수.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요 단위 체계는 자, 부피의 기본 단위는 리터죠. 그리고 몰수의 기본 단위는 몰수죠. 이걸 1대문자 m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단위는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뭐 이런 존재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소개할 단위는 몰랄 농도입니다. 자, 얘는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얘는 영어로 몰랄러티입니다. 화학 시험 시간에 무슨 말 나겠죠? 그러니까 몰랄러티와 몰랄러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 화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그 고민이 지금 보이죠, 알겠죠? 그래서 번역한 게 이제 몰농도, 몰랄농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뭐 아시겠죠?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어를 쓰지는 않으니까 좀 이게 자음 발음이 좀 묘하긴 한데 뭐 여하튼 얘 정의가 뭐냐? 바로 요렇게 용매질량 분의 용질몰수 이렇게 몰랄 농도를 정의하고 이때 이 몰랄 농도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용매 1kg당 용질 1몰 요걸 기본 단위로 잡아요. 그리고 이걸 대신하는 공식 단위는 딱히 없어요. 공식적인 단위는 없는데 이게 수능에서 얘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이라고 쓰고 요렇게 써요. 요렇게 써요. 자, 여러분 내가 이렇게 쓴 거하고 요렇게 쓴 거하고 차이 알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요거는 로만체예요. 표기를 할 때. 근데 얘는 이탈릭체예요. 수능에서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물리량은 단위를 항상 로만체 이탈릭체 알죠? 알파벳을 쓰는데 똑바로 써 있는 게 로만체 알겠죠? 끼우뚱 된 게 이탈릭체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적인 단위는 다 로만체로 쓰거든요. 근데 이 수능에서 사용하는 몰랄농도 단위는 이렇게 기울여서 이렇게인가? 이렇게 하겠죠. 기울여서 이탈릭체로 쓴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자, 여하튼 이렇게 네 가지 농도에 대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뭐 수능을 치른다라고 하면 뭐 퍼센트 농도, 몰 분율, 몰 농도, 몰랄 농도 이 사이에 그 시스템에 뭐 부피도 주고 뭐 밀도도 주고 해가지고 단위 변환하고 뭐 이런 문제들 뭐 수능에 엄청 나오거든요. 수능 한학투에. 근데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거 할 건 아니고 일반학 수준에서는 그런 거 잘 나오진 않아요. 뭐 이제 간단한 더하기 빼기 하면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은 뭐 이제 교재인의 연습 문제 등등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를 가볼 거냐면 49페이지입니다. 교재가 없지. 그냥 쓰시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몇 시죠? 48분이요? 네, 조금만 더 갑시다. 자, 여기 줄게요. 여기 준다잉. 준다. 5시 8분이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아, 진짜로요? 아, 그러면 저거 해야 되겠다. 이거 또 끊어야 되니까.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이제 끊어야지. 그죠? 만나보고 싶죠? 완전 재밌죠? 완전 재밌죠?